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때론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때론 험한 파도를 만나 부서지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 잘 운행하고 계시죠?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항해라는 곡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쯤 와 있을까 내 삶의 이 항해는 끝을 알 수가 없어라. 얼마나 난 왔을까 내 삶의 이 항해는 끝을 알 수가 없어라. 인생의 바다 위에서 어디일까? 놓을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의 바다 위에서 알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유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중요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소중한 팁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노후 대책입니다. 은퇴 후에도 수익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데 정부로부터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자연스러운 관심입니다. 몇 해 전 USA 투데이는 은퇴를 앞둔 미국인들의 42%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주된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거의 같습니다. 이민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웰페어, SSI 수령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생활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미국 정부가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아닙니다. 세금이라기보단 내가 노후를 위해 정부에 맡겨둔 돈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그동안 적립해뒀던 소셜 시큐리티를 개인에 모두 되돌려줘 각자 주식시장 등에 투자, 더욱 풍족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자는 안을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개인이 은퇴 정년인 66세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월 3,627달러입니다. 그러나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4,555달러로 늘어납니다. 부부가 소셜 시큐리티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무려 9,110달러가 됩니다. 노후를 전혀 걱정 없이 지낼 만한 돈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규정과 신청, 수령액 늘리는 방법 등 소셜 시큐리티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셜 시큐리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자격 조건은 10년 동안 세금을 내 40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2021년 기준 1,640달러의 소득을 신고하면 1크레딧이 부여됩니다.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만일 40크레딧을 달성했다면 62세부터 70세 사이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를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앞서 언급한 완전 은퇴 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1954년생까지는 66세, 1955년생부터 1959년생까지는 매년 2개월씩 연장됩니다. 19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가 되어야 풀 베니핏을 받습니다. 규정상에는 62세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완전 은퇴 연령 때 받는 수령액의 73%가량을 받습니다.
조기 은퇴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셈입니다. 반면 66세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70세까지 미룬다면 한 해 8%씩 연금이 오릅니다. 완전 은퇴 연령인 66세에 받게 될 연금이 $2,000라고 가정할 경우 이를 70세에 늦춰받는다면 $2,640로 껑충 뜁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66세에 받을 경우는 최대 $3,627고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4,555가 됩니다. 그렇다면 은퇴 시기는 언제가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62세에 은퇴하는 것을 조기 은퇴라고 합니다. 그리고 66세를 완전 은퇴 연령이라고 합니다. 은퇴 시기를 더 연장하면 70세로 보기도 합니다. 언제가 적기인지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직 등의 사유로 당장 추가 수입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대 수명이 길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기 은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얼마 안가 고갈될 것을 우려해 한 해라도 먼저 타고 보자는 생각이 들면 62세가 되던 해 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적용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수령액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2세에 73%, 66세에 100%, 70세에 132%를 받을 것인가 신중히 결정할 일입니다. 주식 투자가들의 주요 참고 사이트 중 하나인 매크로 트렌드는 2023년 미국인 평균 기대 수명을 79.11세로 계산했습니다. 지난 2022년보다 0.0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분석한 평균 기대 수명이 80대 넘는 시점은 오는 2030년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점차 늘어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종과 주거 환경, 건강 상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물가가 매년 오르는데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오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릅니다. 매년 생계비 조정, 커스트 오브 리빙 어저스트멘트, COLA에 따라 인상됩니다. COLA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아 인상률은 소폭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오르지 않는 해도 있습니다. 2021년은 전년도에 비해 1.3% 올랐습니다. 2023년에는 8.7%나 올렸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크게 올라 매년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수령하는 연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개인의 연금 수령액을 산정할 때 소득이 높은 35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득은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가장 많이 낸 기간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선 먼저 납세 기간 35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35년 이상을 일한 경우엔 소득이 높았던 기간이 비교적 낮은 기간을 밀어내 결국 수령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민자들의 경우 35년 이상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마지막 몇 년 동안이라도 소득을 높이면 수령액 증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당자에게 설명하면 더 많은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면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 www.ssa.gov를 클릭해 안내를 받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양육과 가사일에만 집중하느라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가정주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는 집에서 가사노동만 했을 뿐 스스로 번 돈으로 세금을 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남편이 은퇴의 연금을 받게 되면 아내도 62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수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금액은 남편의 절반 50% 정도를 받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전업주부의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가 10년 이상 세금을 내 연금 수혜 자격이 주어졌더라도 남편 연금의 50%와 비교해 그중 액수가 많은 것을 택해도 됩니다. 이를 일컬어 배우자 베니핏, 스파우젤 베너피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받는 연금이 $2,000라면 배우자 베니핏은 이의 절반인 $1,000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금을 내 받는 연금이 $900라면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100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고액소득자이고 남편은 가사를 돌봤거나 세금을 적게 냈다면 남편도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베니핏은 연금 수령자의 나이가 66세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수령액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며 남편이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배우자 베니핏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 완전 은퇴 연령인 66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거꾸로 아내가 고소득자여서 남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경우는 같습니다. 만일 부부가 이혼한 경우도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배우자 베니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2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연금 수령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합산소득, 컴바인드 인컴에 따라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50%에 추가 소득 401k, 퇴직연금, 이자 등을 더한 액수가 합산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연 $20,000의 소셜 연금을 수령하고 추가 소득이 $20,000 발생했다면 합산소득은 $30,000가 됩니다. 이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만일 합산소득이 $25,000 미만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합산소득이 $25,000에서 $34,000 사이라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최대 50%까지 과세 대상이 되고 $34,000를 넘게 되면 연금의 85%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합산소득 $32,000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32,000에서 $44,000이면 역시 50%까지, 또 $44,000 이상이면 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다른 소득 없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IRS에 세금 보고할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사망하면 즉각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보고해야 합니다. 장의사가 사망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소셜 시큐리티 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아 사망 이후에도 연금을 받았다면 빨리 반환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를 하면 소셜 시큐리티 측에서 1회에 한 해 $255를 장례비 지원금으로 보내줍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한 부인 또는 남편은 60세부터 유족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마찬가지로 완전 은퇴 연령 66세이 되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100%를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50세부터 가능합니다. 생존 배우자가 60세 이후 재혼하는 경우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60세 이전이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이에도 고인의 1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풀타임 학생이면 19세까지 친자녀, 외부자녀, 입양자녀, 손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유족연금은 반드시 시니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자가 생전 최소 6크레딧, 1년 반의 소득을 신고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물론 자녀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상황에 따라 베니핏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1800-772-1213에 직접 전화를 걸어 면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가족이 받는 돈의 액수는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150에서 180% 정도가 지급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가 식료품을 지원하는 캘프레시입니다. 연방농무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원래 명칭은 스냅, SNAP, 서프리멘터 뉴트리션 어시스텐스 프로그램, 곧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한인들 사이에선 예전 이름대로 푸드스탬프로 통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캘프레시가 공식 용어입니다. 보통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월페어, SSI, 서플러멘텔 시큐리티 인컴 수혜 자격이 있으면 캘프레시도 함께 주어집니다. 빈곤층 가정에 식료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수혜 자격은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령액은 1인당 평균 월 234달러입니다. 캘프레시 수급자로 결정되면 EBT, 일렉트라닉 베너피트 트랜스퍼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 슈퍼마켓과 파머스 마켓 등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술이나 담배 등 기호식품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캘프레시는 주정부가 신청 자격을 확대해 5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에 따르면 한인들도 신청자가 폭증해 거의 7천 가구가 캘프레시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프레시와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캘프레시 정보센터 1877-847-3663으로 하면 됩니다. 가족 중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한 명만 있어도 캘프레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싱글인 경우 월소득 2,125달러, 4인 가족 기준 4,368달러 미만입니다. 이 밖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연방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월페어로 알려져 있는 정책의 원래 명칭은 SSI, 서플러멘텔 시큐리티 인컴으로 저소득층 시니어들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는 달리 일반 정부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시니어들과 시각 및 신체의 장애를 지닌 장애자들입니다. 주로 시민권 소유자들에게 제공되지만 일부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들에게도 주어집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접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월페어를 받는 시니어들 중 만일 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이 사실을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에는 SSI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귀국해서도 30일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단 재산을 보면 개인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하입니다. 재산 소유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등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어서 재산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은행계좌 잔고, 주식, 채권 등입니다. 이에도 구입해둔 묘지나 장례를 위해 준비해둔 장례비 1,500달러까지 생명보험 액면가 1,500달러 미만 등도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SSI는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정부 규정은 개인의 경우 794달러, 부부는 1,191달러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는 연방정부 지원금에 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2,400명이 넘는 한인 시니어께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로 UCI의 시신을 기증하셨거나 시신 기증 서약을 해주셨습니다. 11월 2일 UC어바인 의과대학과 소망 소사이어티는 한인 시신 기증자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메모리얼 서비스를 오전 11시
한기홍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추모식에는 UCI 의과대학 관계자들과 시신을 기증받아 공부한 학생들이 참석해 기증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562-977-45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는 좋은 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늘 새롭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꽃은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을 믿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